그럼 제1부 시조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それでは第1部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を始めます。 개인별 발표에 앞서 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個人別の発表の前に審査委員の皆様をご紹介いたします。審査委員会の委員長を務めていただきます。神奈川韓国総合教育院委員長、パク・ソンヨン様、大きな拍手をお送りください。審査委員務めていただきます。浜松学院大学地域競争学部准教授でいらっしゃいます。ファン・パルス様。同じく審査委員務めていただきます。日韓関係史比較文化研究家、小畑道弘先生。審査員の皆様、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次に審査基準についてご説明いたします。皆様も審査員の皆様になった気分で聞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まず、暗唱部門からスピーチ大会は始まります。暗唱部門の審査基準は1、2、3、4つあります。1つ目が発音の正確さ。2つ目が発声力。3つ目が態度。暗記及び表現力の適正かどうか。の感覚。そして4つ目が訴える力、オーディエンスの反応です。なので皆様の拍手とか歓声、応援も点数になります。さあ、そして続いて自由スピーチ部門に入るんですが、自由スピーチ部門のチェック基準というのが、1つ目、原稿内容、自由スピーチなので、原稿テーマの適合度、創造性、語彙力、文法。2つ目が発音の正確度。3つ目が発声力。4つ目、態度。暗記及び表現力の適正性、訴える力。そして5つ目が聴衆、オーディエンスの反応となります。皆様、ちょっとここで練習しませんか？もしスピーチが良かったら、大きな拍手を今送ってみてください。우리는 박수 연습했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そして本日はですね、暗唱部門に3名、自由スピーチ部門に7名、合わせて10名の方が参加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発表者の皆さんは間もなく発表の時間となりますが、ぜひこれまでやってきた自分を信じて自信を持って、これまでの練習してきた成果を存分に発揮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一緒に楽しみましょう。そして傍聴席の皆様も温かい拍手をぜひ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それでは暗唱部門から始めましょう。韓国語の課題文があります。課題文は朝鮮通信使と静岡、近くてもっと近い国へです。それでは発表していただきます。はじめの発表者は菊川市岡本瑞希さんです。温かい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단 2시간. 정말 가까운 이웃이지요. 그런데 왜 먼 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이가 멀다고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오랫동안 그렇게 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도 시대에 조선과 일본을 오간 조선 통신사입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콩은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16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약 200년 동안 12차례나 통신사가 한양과 에도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와 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결단이었죠. 최대 500명에 달하는 긴 해렬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귀공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거점 중 하나가 시즈오카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즈오카 현에는 통신사들이 남긴 표내기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과 클로서 국격을 넘어 우정을 나눈 것입니다. 세이켄지와 호타이지를 방문하면 시즈오카가 평화의 무대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도 시즈오카시는 통신사의 출발지였던 부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선통신사 간연회를 열며 선조들의 신의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평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温かい拍手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수고하셨습니다。次の発表者は静岡市福島真中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단 2시간, 정말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데 왜 먼 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이가 멀다고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오랫동안 그렇게 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도 시대에 조선과 일본어 간 조선통신사입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고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1607년 제1회로 시작으로 약 200년 동안 12차례나 통신사가 한양과 에도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와 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단이었죠. 최대 500명에 달하는 긴 해렬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주요한 고점 중 하나가 시즈오카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즈오카 현에는 통신사들이 남긴 표내기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과 글러서 국경을 넘어 의전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즈오카시는 통신사의 출발지였던 부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선통신사 간연회를 열며 선조들의 신의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평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続いて暗唱部門最後の発表者は三島市鈴木真弘さんです。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3~4시간, 정말 가까운 이웃이지요. 그런데 왜 먼 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사이가 멀다고 말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오랫동안 그렇게 멀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도 시대의 조선과 일본을 오간 조선돈 신사입니다.徳川家康公은 조선과의 일본을 오간徳川家康公은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16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약 200년 동안 12차례나 돈신사가 한양과 에도를 오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학자와 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단이었지요. 최대 500명에 달하는 긴 행렬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거점 중 하나가 시즈오카였습니다. 놀랍게도 시즈오카 현에는 도신사들이 남긴 표내기 일본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과 글로써 국교를 넘어 우조를 나눈 곳입니다. 세이켄지와 호타이지를 방문하면 시즈오카가 평화의 묘대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즈오카시는 돈신사의 출발지였던 부산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선 돈신사 감년회를 열며 선조들의 신의를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일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평화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견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すごい하셨습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で暗唱部門の発表は終わりました。3名の発表者の皆様へ大きな拍手をお送りください。続いて自由スピーチ部門です。첫 번째 발표자는富士宮市佐野咲子씨입니다。スピーチのテーマは学びながら気づいた教える心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노사키코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모국어 입위에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별로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K-POP에 빠져 가수들이 노래하는 언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이해하고 싶어져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글을 기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발음도 어렵고 받침 등 한국어 듣기의 규칙에 고생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배워서 직접 말을 할 수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국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수업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나 문법을 배울 때 학생들이 불안해질 걸 예상하고 연습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행 갔을 때 저의 짧은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 무서워 좀처럼 한국어로 말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이전에는 좀처럼 영어로 말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닥치기도 해왔지만 지금은 영어를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학교 행사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미국인과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한국어나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의 언어 실력으로는 더 이상 대화를 계속 할 수 없었지만 모든 미국인들은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인사했을 뿐인데 학생들도 미국인들도 서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시험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느껴라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한국어이지만 지금은 저에게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학습자의 마음을 공감함으로써 여러 나라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야이즈시加藤花학생입니다.テーマは大事にする心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여러분은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팬 문화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두 나라 모두 열정적인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방식이나 공연의 분위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응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옷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중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팬이 많습니다. 고향에서는 붓을 흔들거나 콜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응원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즐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팬들이 서로 단결해 하나의 팀처럼 그룹 전체를 응원합니다. 신곡이 나오면 인터넷 조회수를 늘리거나 팬 모두가 힘을 합쳐 그룹을 1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공연의 규칙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공연할 때 매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수가 발라드 곡을 부를 때는 조용히 듣고 가수의 멘트 시간에도 예의 있게 귀를 기울입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응원봉의 밝기나 부채의 높이에도 세세한 규칙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팬들은 매우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수가 조용한 곡을 부를 때도 팬들은 소리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생일 축하 방식입니다. 일본 팬들은 개인적으로 작은 공간을 빌리고 조용하게 케이크를 사서 조용하게 본인 부재 생일 파티를 엽니다. 반면 한국 팬들은
함께 모여서 생일 카페를 열거나 지하철 대형 광고, 아이돌 이름으로 기부하기 등을 통해 성대하게 축하합니다. 저도 친구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생일 파티 준비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한국 팬 응원 스타일로 카페 예약, 포스터와 컵홀더 제작, 당일의 장식부터 정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고 SNS로 홍보해서 다른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것을 봤습니다. 친구는 많은 준비로 힘들어 보였지만 아이돌 본인이 서프라이즈로 방문해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수고가 단번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팬 문화는 조용하고 섬세하며 한국 팬 문화는 열정적이고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팬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모두 좋아하는 감정을 열심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유명한 K-pop 아이돌 가수를 멀리서 응원했습니다. 노래를 듣거나 가끔 콘서트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명의 K-pop 아이돌 가수를 응원합니다. 일본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K-pop 가수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가까이에서 응원하면서 직접 마음도 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의 응원 방식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이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시즈오카시 오노 히카루코 학생입니다.テーマは韓国語の漢字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은 한국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단어 암기나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기초로서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의 느낌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가진 느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어의 뜻을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말이 가지는 뉘앙스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른보다 새로운 언어를 더 빨리 익히다고 하는 이유는 문법으로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춥네라고 말할 때 아이는 엄마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그리고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통해 춥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을 의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일본어보다 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완전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나 배려, 다정함이 함께 아우러진 말입니다. 언니, 누나, 현, 오빠처럼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한 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나이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존경과 친밀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에는 이런 거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꼈겠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와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는 느낌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다, 내가 웃게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기분 좋게 해주다, 웃게 해주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만들다라는 동사를 써서 감정을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처럼 언어의 틈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내는지 느끼며 배운다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한국어의 느낌을 소중히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하마마츠시 아카시 레이나 학생님입니다.テーマは大切なこと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아카시 레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답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K-팝을 좋아하게 되어 그때부터 약 5년 동안 독학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해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 저는 시즈오카현에서 하는 한국 춘천남도 고등학생 파견 사업에 참가하게 되어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K-팝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춤을 배우거나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처음에 한국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5년 동안 바라왔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출발하기 전 저는 SNS의 정보를 보면서 역시 기가 센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처음 갔던 편의점에서 계산하며 버벅거리는 저에게 점원이 일본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을 때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SNS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 있는 정보가 들릴 수도 있고 SNS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도 현지에는 많이 있고 자기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서로의 나라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그리고 한국의 리얼을 발신해 나가는 것이 한일 우호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파견 사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저희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K-팝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불고기 집에 갔을 때,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일본에 돌아가기 위해 이별을 고했을 때, 저희 일본인과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같았습니다. 맛있다고 말하면서 미소 짓고
재미있어서 웃고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른 남은 모든 것이 저랑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문화라는 개념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대와 자신 사이에 큰 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인이라는 공동체 존재는 큽니다. 일본인이란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랑 몰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비록 서로의 언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몸짓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같은 사람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어른도 아이도 지금 도쿄에 있는 사람도 한국이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인간입니다. 저는 지금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을 가서 한국의 현상을 현지에서 느끼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시즈오카와 한국이 더 좋은 관계가 될 힌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는富士市아우레 에이프릴 학생입니다.スピーチのテーマは私を支えてくれた言葉です。お願いします。오늘은 저에게 특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문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꽃으로 피어나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와타나베 카즈코라는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뜻은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자리, 이상적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때때로 여기가 아니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꽃은 스스로 피어날 자리를 고를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아주 작은 땅 위에서도 꽃은 최선을 다해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노력을 통해 그 자리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꽃을 피우려면 물이나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주위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내가 피어남으로써 주변을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이 우리도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선준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취직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불안한 일도 있습니다만
불안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때야말로 이 말을 상기하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제 나름대로 꽃을 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私たちをつなぐものがテーマです。藤枝市飯田桃香학생님입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이번 주의 인기곡 랭킹 제1위는 BTS. 컴백과 합전에 한국 아이돌 세븐틴이 처음으로 등장. 텔레비전을 켰을 때 한국 아이돌의 화제를 듣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느껴요.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전에 저는 한국의 이미지가 일본에서 가까워서 여행하기 쉬운 나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3년 전에 K-POP 가수인 세븐틴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문화나 언어,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면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중에 문득 의문이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노래가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일본 노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라는 저는 그 대답을 호시노겐 덕분에 얻게 되었어요. 호시노겐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본 아티스트인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호시노겐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어요. 티켓이 즉시 매진되었다고 듣고 일본 음악도 한국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흐뭇하고 기뻤어요. 며칠이 지나고 9월 말 저는 오사카에서 열린 호시노겐의 콘서트에 참가했는데 그때 들은 말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노래는 끝납니다. 라이브도 끝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온 힘을 다해 즐겨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지금 마음껏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라이브에도 끝이 온다니 라고 생각했지만 그 메시지는 20살인 지금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 시간은 언젠가는 끝난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거라면 어떤 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온 힘을 다해 즐겨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간을 즐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동시에 나라와 언어의 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세븐틴 콘서트에 갔을 때 우연히 옆자리에 한국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노래의 후렴 부분에서 저도 그분도 같은 순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 순간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음악에 마음이 울리고 감동받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정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에는 극혐 따위 아무 상관없어요.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음악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회 마지막 발표자는 하이바라군 몬나 유카 학생입니다.テーマは祖母の手のぬくもりです。お願いします。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를 키워주신 특별한 존재인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1살 때부터 제 어머니는 제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오빠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학교 운동회나 행사에 할머니께서는 늘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잘 안 되는 날에는 옆에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를 곤란하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제가 고민하거나 방황했을 때 지지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스피치 대회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도 할머니 덕분입니다. 올해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서툰 저도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집안일 등 모든 것을 직접 해보니 하루하루가 제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늘 그 일을 해주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늘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할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언젠가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すごはしおすみだ。これで全ての発表が終わりました。발표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皆様大きな拍手をお送りください。発表者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ございました。そして応援してくださいました会場内の皆様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